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새로운 인물 작가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민지님이라는 분입니다. 주로 카카오스토리에서 활동하는 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활동이 뜸해서 더 모를 거예요. 최근 한 인물 작가님 또는 셀러분의 스티커를 쭉 쓰는 거에 빠져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꾸미다 보니 많아져서 12개가 되었어요. 빠르게 흘러가니 놓치지 않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쓰기 어려워하는 반신이에요. 이런 인물이 쓰는 로제트, 도일리 또는 엑샤인스와 잘 어울립니다. 약간은 무시무시한 느낌을 위해 검정색을 주체로 빨간색을 포인트로 했어요. 위아래로 붙이는 스티커가 작다 보니 프레임을 잘 활용해야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둡다 보니 당연히 검정색 프레임으로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이때 코딘스는 프레임 밖으로 꺼내 입체감을 줬습니다. 이 상공 다이어리는 사이즈가 평소 쓰는 정사각보다 커서 여백을 좀 줘야 길이가 맞았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대각선을 잘라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터링 테이프로 장식하면 첫 번째 닫구 완성이에요. 바로 다음 닫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전 스티커보다 좀 더 긴 허벅지까지 오는 스티커예요. 인물이 백합을 들고 있어서 그와 어울리는 중세 느낌의 스티커들을 총출동했습니다. 붙일 프레임이 후백이라 뒷면에 은은하지만 배경을 하나 깔아줬어요. 하나만 있으면 허전하니 수채화 배경 인쇄를 대각선으로 배치해줬습니다. 임시로 스티커를 올렸지만 배경에 프레임 인쇄를 마테처럼 붙이기 위해 반만 붙였어요. 프레임이 올라갈 부분을 제외하고 대충 붙인 뒤 손으로 끊어줬습니다. 뗄 때 붙일 곳을 고정하고 아직 안 붙인 곳을 위로 올려떼야 흰색이 남아 예쁘게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어 보이는 프레임을 또 붙였습니다. 위쪽에 높이가 되는 것을 확인해서 프레임을 붙이고 아래쪽에 꽃받침을 만들겠습니다. 다크한 분위기보다 가을에 가까운 부드러운 카푸치노 느낌이다 생각하고 꾸몄어요. 나비가 많이 크긴 한데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나비를 찾지 못해서 붙였습니다. 지금 보니 나비의 환상 같기도 하고 아니 이러면 또 다크해지네요. 어쨌든 마음에 드는 닫구입니다. 명화 중에 화려의 극치 무화를 좋아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서요. 까나님의 타이포 디테로 마무리 지어주겠습니다. 너무 신경쓰이는 빈 공간은 유리어리님의 수채화 인스로 채워줬어요. 갈색이라서 더 고혹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중간중간 고동색도 섞어서 색의 톤을 낮춰줬어요. 참고로 쓸어대는 도구는 봄폴더입니다. 다음은 비슷한 프레임을 배경으로 쓸 건데 좀 더 감성적인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민지님은 도안을 파는 도안어다 보니 셀러분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구매 후 바로 인컷을 해둔 게 너무 오래됐다 보니 셀러분들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닫구를 다 하고 나서 제 마음의 픽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이 닫구예요. 프레임을 일렬로 쭉 붙이고 남은 빈 공간을 코딘스로 채우는 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예 반반으로 프레임을 하나 빼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우선 꽃의 색은 위아래로 반반했습니다. 좌측은 꽃이 뒤로 가고 우측은 꽃이 위로 오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꽃의 색을 양옆 역으로 정했습니다. 좌측은 상승하는 느낌을 위해 꽃의 방향이 위로, 우측은 하강하는 느낌을 위해 아래로 붙였어요. 물론 우측에는 안 붙여도 되는데 남은 코딘스를 다 쓰고 싶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자잘한 코딘스를 더 붙여 완성도를 높여주고 와랑님의 디테일을 붙여줄게요. 앞에 꾸민 건 대부분 어두웠으니 이번엔 밝은 닫구로 해보겠습니다. 해안가의 느낌이 나도록 배치해봤어요. 배치한 스티커를 대충 눈대중으로 훑어주고 배경부터 붙여나가겠습니다. 와랑님의 코너잇은 인물집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셔서 정말 아쉬워요. 많이 쟁여두어서 한동안 엄청 썼더니 이제야 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좀 안 어울리지만 인물에 다리가 없는 게 더 문제라 여기도 꽃을 한껏 뿌렸어요. 꽃의 사이즈가 조금 큰 게 미스지만 인컷할 땐 커서 좋았습니다. 크림피치님의 프레임으로 푸른 분위기를 펼쳐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요.
리본으로 액자 느낌을 넉넉히 내주면 발랄한 이미지가 됩니다. 살 땐 예뻐서 샀는데 막상 제가 활용을 잘 못해서 일물단지가 된 인스예요. 이때 까노님 타이포를 사고 띵을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라 마무리로 잘 썼습니다. 다음은 강렬하게 가볼까요? 프레임에 색을 꼽는 데엔 그때그때 필로 고릅니다. 마술사 느낌이라 또봉님의 고풍적인 느낌이 가득한 프레임으로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시올토끼님의 모아 배경 인스를 깔아주고 천천히 올려줍니다. 가로가 짧아서 보통은 안 쓰는 인스인데 비아님의 인스도 써줬어요. 여러 개를 이어주면 길어지니 짧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기둥 사이 하나하나를 파는 게 많이 고달플 따름이에요. 기둥 인스와 프레임을 올려주면 간단해도 꽉 찬 꾸미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니 모든 인스가 겹치는 셀러분이 없네요. 사용한 셀러분은 시토님, 또봉님, 동아나르님, 와랑님, 비아님, 민지님입니다. 프레임이 아주 애매하게 남아서 콩님 프레임으로 장식해줬어요. 러블리 빈티지의 콩님이 아닌 동서양 인스를 내주시는 콩님이 또 있습니다. 이제 셀러가 겹쳤네요. 시토님의 디테일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한 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잔뜩 부여했습니다. 커튼과 기둥으로 귀족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분위기의 다꾸를 할 거예요. 앞과 마찬가지로 잠깐 배치를 해서 모양을 봐준 뒤 다시 빼주고 안쪽부터 채웁니다. 꽃인수는 투명이다 보니 어디에 배치해야 예쁠까 하다가 기둥에 덩쿨처럼 붙였어요. 양옆 기둥 인스가 생각보다 넓으니 인물에 바짝 붙였습니다. 이때 이왕 들고 온 거 커튼을 써버렸는데 커튼을 안 붙이는 편이 더 예뻤을 거예요. 앞에 다꾸하고 남은 꽃인스를 이때 마저 써줍니다. 커튼을 붙인 뒤 기둥 인스를 붙이면 너무 가려져서 기둥에 커튼을 붙인 뒤 꾸몄어요. 하지만 기둥이 가려져서 비슷하게 다꾸하실 분들은 위쪽을 가리는 인스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은 두꺼운 프레임으로 가려주고 나베 인스로 분위기를 살려줄게요. 정원에서 올려다본 테라스 속 무도회장 느낌에 가깝습니다. 저는 인스가 과한 것보다 인컷이 남아서 보관이 어려운 게 더 싫어서 웬만해선 다 써줘요. 큰 타이포 박테보다 이럴 땐 작고 짧은 레터링 디테일가 어울려서 대각선으로 배치했습니다. 나비가 많아서 과해도 되니 4개를 붙여주고 끝낼게요. 쓰고 남은 인컷은 다이소 4분의 속지 바인드를 다시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색인 붉은색을 잔뜩 쓸 거예요. 위아래 투명 인스는 양옆으로 튀어나오면 깔끔히 잘라야 하니 보일 정도만 잘랐습니다. 붙인 뒤 자르는 게 귀찮아서 미리 여백을 잘라주고 붙여줄게요. 지금 생각하는 건데 다꾸의 속도는 귀찮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대 효율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번 다꾸는 워낙 배경 인스가 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건 없습니다. 적당히 배경을 채워주고 커튼과 기둥 인스를 붙이고 프레임으로 마감하면 완성이에요. 이때 시계 인스에 달린 꽃 인스가 예뻐서 커튼을 맨 뒤로 붙였습니다. 기둥에 가려진 시계에 달린 꽃은 자연스러워 보이게 다듬어주고 아래에 붙였어요. 이제 애매하게 남은 흰 여백은 프레임으로 가려주면 됩니다. 나무리는 역시나 타이포 디테예요. 허전하면 무조건 타이포를 찾게 됩니다. 다음도 비슷한 테마로 할 거예요. 배경, 커튼, 기둥, 인물, 그리고 프레임입니다. 준비한 인스들은 컷을 해서 준비해놨어요. 보이는 배경은 좁다 보니 중앙에 프레임들을 잘라서 최대한 많이 겹쳤습니다. 명화와 프레임 덕분에 미술관 느낌이 나게 되었어요. 인물과 기둥에 가려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알뜰히 써줬습니다. 이것도 프레임 길이가 안 되어서 꽉 채우진 못했네요. 그래도 흰 여백은 신경써야 보이는 곳이라 얼핏 보면 괜찮습니다. 사방면에 붙여준 뒤 대각선으로 잘라 자연스레 연결하면 완성이에요. 완성도를 높여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검정색 나비 디테일을 붙이겠습니다. 아리솔님 디테일인데 작아서 활용도가 무척 좋아요. 완전한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검정색 나비를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다꾸 해줄게요. 이번에 비슷한 다꾸에서 좀 더 확장 버전을 생각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정말 헬컷이라 아껴둔 까노님 인스도 써줄 거예요. 동양풍이 가득하면서도 상큼한 느낌으로 진행했습니다.
컬러 팔레트를 보면 노란색과 초록색은 이어져 있어서 잘 어울리는 색이에요. 보통 다꾸를 할 때 한 가지 색을 위주로 쓰는 편인데 두세 개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리고 창호지를 하나요? 무닌스의 경우 반반으로 써줘도 진짜 예뻐요. 틀에 짜인 전형적인 다꾸도 틀을 벗어난 다꾸도 모두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어진 스티커를 셀러의 의도에 맞게 꾸미니 일단 생각을 덜 해도 돼요. 한 색깔만 쓰는 것도 대두되는 색인지 어울리는 색인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하지만 여러 색을 쓰고 스티커를 이리저리 잘라가며 쓰는 건 생각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스를 한 장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장을 살 수도 있고 모으다 보면 많아지잖아요. 써야 비워집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쓸수록 인스를 구매하는 눈이 발전하더라고요. 좀 더 현명하게 스티커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전 여태 그러질 못해서 앞으로 잘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다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많은 효율을 내는 것과 다꾸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도 크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꾸미는 건 오래 걸리다 보니 종종 찾아와 대리만족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주변에 보라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다꾸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겉은 진한 보라색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연한 보라색으로 꾸몄습니다. 프레임은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프릴이 보이게 했어요. 그냥 프레임만 쓰면 딱딱한 느낌인데 프릴로 좀 더 부드럽게 보일 겁니다. 추가로 생각난 디테가 있어서 비아님 디테 컷을 들고 왔어요. 허전한 공간에 샹들리에를 대각선으로 붙이고 깃털들을 붙여줬습니다. 다음은 봄 느낌이 가득하게 꾸며볼 거라 분홍색 꽃을 가득 들고 왔어요. 이럴 때 치올토끼님의 인스로 은은한 분위기가 살려져서 좋았습니다. 동양풍 하면 창을 빼놓을 수 없기에 창을 두고 그 위에 꽃인스를 차곡차곡 올렸어요. 인물이 생각보다 넓이가 넓기 때문에 가려지는 것을 봐주면서 뒷배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붙여주고 위아래는 까노님 꽃인스를 붙였어요. 남은 곳엔 무척이나 유용한 또봉님 프레임을 붙여줍니다. 동양풍 프레임은 흔하지 않다 보니 동양풍엔 또봉님 거만 쓰고 있어요. 타이포 디테의 경우 붙어있어서 인물의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번엔 갈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중점으로 마지막 다꾸를 해줄게요. 인물이 앉아있는데 갖고 있는 동양풍 인스는 너무 낮아서 3개를 겹쳐줄 겁니다. 이제 또봉님이 쓰는 남은 게 얼마 없어서 그나마 무난히 쓸만한 흰색을 쓸게요.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 길이 조절을 위해 밑에서부터 붙였습니다. 붙일 때 살살 붙이면 위쪽만 살짝 다시 들어올리는 정도는 가능해요. 밑이 준비됐으면 이제 배경을 채워줍니다. 동그란 것들을 모아 이리저리 합쳐줬어요. 이래서 때로는 투명해서도 좋아서 사게 됩니다. 프레임 부족으로 꽃인스를 위아래 여백 없이 바짝 붙여줬어요. 양옆에 부족한 부분은 프레임을 붙이면 완성입니다. 이건 과유불급이었는데 이땐 어울릴 거를 생각하고 똘비님 디테일을 붙였어요. 지금 보면 애매해서 안 붙이는 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모든 다꾸가 완성되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엄청난 양의 다꾸로도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